네, 다음으로 코스맥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중국이 긴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래서 또 화장품주들이 또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법인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면세점 관련주들은 최근 좀 부진하다라는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강하게 반등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난주부터 해서 면세점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도 거의 비슷하게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만 가장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해 실적에 대한 쇼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돌아서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많이 높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수 흐름들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장품이다라는 시선들이 몰리면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전체적인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을 중국 시장에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건데요. 지금 제2 공장입니다. 상하이 색조 공장 완공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완공된다 그러면은 이제 2억 개입니다. 기존 강조에서 이제 1억 개로 늘어나면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중국의 진출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중국 법인은 지난해에 2천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3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전반기에 매출 나온 것을 봤을 때 후반기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ODM으로서의 뭐 선두주자 코스맥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역시나 아직까지 코스맥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들 역시도 코스맥스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긴 연휴가 되는 국경절 연휴. 과연 중국 소비 쪽으로 봤을 때에 얼마만큼 우리가 소비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뭐 시장의 추정치만큼은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도 되겠고 거기다 또 하나 코스맥스는 이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IR에서 밝혔던 것이 6년 뒤에 뷰티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로서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는 예방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드의 영향들은 이제 좀 제한적으로 많이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들은 점차적으로 좀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스맥스이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넷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S넷도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물시장의 확대가 지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니 해도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에서 사물인터넷 모든 전자기기를 이제 와이파이를 접목시켜서 사물인터넷을 가기 위한 준비를 또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였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사물인터넷 시장의 확대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인 것처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2017년까지 제품의 90%를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점 또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스마트홈 시장 2019년 70조 원대로 증가할 것 역시 긍정적인 흐름들입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을 봤을 때에 지금 뚜렷한 사물인터넷 그랬을 때에 실적들이 증가하는 업체들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과거에 삼성과의 제품을 공급했거나 아니면 자회사나 관계사들의 영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S넷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를 통한 사물인터넷에 따른 영향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지금 기술상으로 봤을 때에 7월달 강하게 반등 나왔었던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서 앞으로 흐름들은 충분한 지지를 받고 우상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모멘텀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에서도 그렇고 재료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지수가 저평가된 상황도 또 아니기 때문에 좀 쉬어가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좀 쉬어가는 전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가기보다는 본다 그러면 뭐 제약주나 화장품주들 그리고 소형주들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쪽에 우리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테마주들 상당히 난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테마주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에 또 오지 않았나라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만큼 테마주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던 개별 재료를 통해서 올라갔던 것들은 좀 주의하는 매매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제 해외 시장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지금 크게 이것이 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데 자칫 잘못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에서 또다시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인데 이거는 조금 더 뭐 지켜보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